네, 우리 그 등비수열의 합계 관련된 두 가지 팁을 더 적어드리고 원리할게 좀 볼게요.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봐봐. 첫 번째 팁은 그 등비수열의 합과 역수의 합의 관계가 있거든요. 등비수열의 합과 역수와의 합의 관계. 이게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의 합과 역수의 합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AN 값을 등비수열 얘기한답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얘기했을 때 우리가 SN에 뭐라 썼어요? SN은? A1 플러스 A2에서 어디까지? AN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얘기한다면 그 TN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TN은 역수의 합을 의미한대요. 뭐를 의미한다고? 그럼 TN은 뭐가 됐어? 그러면 역수의 합이니까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플러스 점점 나가서 어떻게 되죠? A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맞죠? 저것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어떤 거냐면 얘들은 알아두면 편하긴 해요. 내신 때만 알아두면 돼. 수능 때 나오는 게 아니니까. A1, AN분의 SN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우리 그러면 TN을 먼저 구해보자 한다면 TN의 첫째 항이 뭐가 돼요? TN의 첫째 항은? A분의 1이죠. 맞죠? A분의 1이죠. 맞지? 응? 맞지? 역수니까 맞지? 그럼 두 번째 항 뭐가 되겠어? AR분의 뭐죠? 1. 그래서 N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AR에 뭐가 돼요? AR에 N의 마이너스 1분의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맞죠? 그럼 첫째 항은 A분의 1이고 공비는 뭐가 돼? R분의 1이 공비가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1 쓰고 첫째 항은 A분의 1 쓴 다음에 1 마이너스 R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붙이시면 돼요. 개수가 N개니까 맞지? 맞죠? 그럼 저기다 여기다가 기분 좋게 이제 뭐를 곱하실 거냐면 여기다가 A제곱에 R의 N제곱 얘도 A제곱에 R의 N제곱 이렇게 곱할게요. A제곱에 R의 N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첫 번째 보면 이 곱하시게 되면 여기 안에 A 하나만 곱할 거거든. A 하나만. A 하나 곱하면 어떻게 돼요? R만 곱하고 R만 곱하면 어떻게 돼요? R만 곱하면 R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앞에는 A 하나 남고 AR에 몇 제곱 남아요? N제곱 남는 거 괜찮죠? 맞죠? 이게 괜찮죠? 그렇지?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응? 괜찮아 여기까지? 응.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하고 얘 지워지면 A 하나 남고 맞죠? 네. 나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네. 맞죠? A가 없으시면. 아, 네. 날카로우셔서 좋아요.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이 공식이 뭐죠? R-1에 A의 R-1이 SN 되는 거 괜찮죠? 맞죠? 네. 얘 몇 번째야? 첫 번째야. 얘 몇 번째야? N번째 항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A1, AN분의 SN이 바로 TN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아니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안 보여 여기? 이거? 안 보여? 아니 별로 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거랑 비슷해요. 아니요 이거 지우고 한 바닥 두 바닥만 쓰면 돼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내가 쓰러지면 내가 물 하나 끼쳐줄게. 그게 침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볼게요, 내가. 우리가 어떠한 자연수에 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떠한 자연수를 어떻게 주냐면, 어떠한 자연수를 A의 알파에 B의 베타에 C의 뭐라고 하다? 감마라 할 때.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뭐를 구하고 싶냐면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보답시다. 1번에.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기억나세요? 지수에다 몇을 더한 다음에 1씩 더한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다 곱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가 돼요. 맞죠? 두 번째는 양의 약수의 총합을 볼게요. 양의 약수의 총합. 총합. 우리 총합은 어떻게 하죠? 기억나세요? 1부터 A부터 해서 어디까지? A의 알파까지. 1부터 B까지 해서 어디까지? B의 베타. 얘는 1부터 C에서 C의 어디까지? 감마까지 구하는 우리 양의약수의 총합이 된대요. 봤더니 각각이 다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1 마이너스 A분의 그 뒤에 편한 게 A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럼 A 마이너스 1분의 첫 장이 뭡니까? 1에 A에 1부터 알파인데 하나 더 있어. 그럼 뭐야? 알파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거 어떻게 쓰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B 마이너스 1분의 1 붙이고 B에 뭐? 베타 플러스 1 빼기 1 붙이시면 되고. 세 번째 거 어떻게 쓰면 됩니까? C 마이너스 1분의 1을 붙이고 C에 감마 플러스 1 빼기 1을 붙이시면 우리 원하는 양의 약수의 총합이 완성이 된답니다. 맞죠? 응? 그 다음에 죄송한데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양의 약수의 곱이 있어요. 양의 약수들의 모든 곱을 뜻하는 건데 봐보세요. 우리 12의 양의 약수가 뭐뭐 있죠? 1, 2, 3, 4, 6 뭐가 돼? 10이지. 그럼 얘도 뭐가 돼? 12. 얘도 뭐가 돼? 12. 얘도 뭐가 돼? 12지 맞지? 그러면 개수의 몇 배? 절반 개죠. 맞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곱은 우리 전체에 있는 전체 개수 있죠. 맞죠? 전체 개수에 이 개수를 별이라고 잡을게요. 어떻게 잡으면 2분의 별로 잡으시면 된대요. 홀수계면요? 홀수계면 하나 더 하고 나누시면 돼요. 근데 보통 홀수계가 많이 주지 않아서. 중요한데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로그에서 응용돼서 많이 나와요. 어디에서? 로그. 그 내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오늘의 주 토픽인 원리합계를 보도록 합시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이제 아직 안 들어왔어요. 먼저 필기해 보시고 원리합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원리합계라는 게 뭐죠? 원금과 이자의 뭐죠? 그 합계를 원리합계 얘기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쓰는 그 시스템을 원리합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뭐를 먼저 아셔야 되냐면 입금 방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입금 방식. 그 입금 방식이 뭐냐면 오늘 돈을 집어넣는 방식인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약 기간이 있는데 내가 통장을 만드는 순간에 돈을 집어넣을 수 있고 통장을 만들고 한 달 뒤에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통장을 만드는 순간에 바로 돈을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미리 기자를 써가지고 기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수금의 의미가 뭐냐면 기간 초에 입금하는 것을 기수금이라고 합니다. 기간 언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통장을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돈이 별로 없어. 더 못 맞췄어. 그럼 어떻게 돼? 한 달 동안 돈을 번 다음에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 한 기간 뒤에 돈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걔를 기말금이 얘기합니다. 근데 교재 같은 데서 저렇게 표현 안 하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그거예요. 이게 원래 금융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알아두기가 편해서 그래. 기간 말에 입금하는 방식을 기말금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항상 원금을 내가 100만 원 넣었었는데 1년 뒤에도 100만 원만 있으면 굳이 못하러 은행에 넣게 써놨죠. 그럼 거기에 하나 뭐가 붙겠죠? 이자요.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이자 산출 방식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만드는 방식인데 첫 번째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게 단위법이라고 있답니다.
단위법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제가 돈을 처음에 이만큼, 처음에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한 기간을 지나면 내가 100만 원에 대한 얼마? 이자를 10%에 받는 거죠. 맞죠? 그럼 내가 처음에 이자율을 딱 정해놓으면 그 이자로만 계속 받는 거를 단위법이란대요. 그럼 첫 번째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100 플러스 10이었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00 플러스 10이 원래 원금이었죠. 맞죠? 거기에 하나 또 뭐가 붙죠? 이자 10이 또 이렇게 붙어요. 맞죠? 그러면 100 플러스 뭐가 되겠어? 20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n번은 가게 되면 100 플러스 뭐가 됐어요? n 곱하기 10 되는 것도 괜찮죠.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의 의미는 원래 있던 원금하고 이자를 곱한 이자율이었어.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법의 특징은 뭐라 쓰냐면요. 얘가 원래 A죠. A죠.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어? A로 묶게 되면 A의 1 플러스 몇 알? NR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단위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단위법은 죄송하지만 경제수학에서밖에 안 배우고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을 보시면 너네 생각해봐. 처음에 이때가 100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원금이 얼마로 바뀌었어? 110만 원인데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받는데 그럼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같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은행 시스템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설명했냐고?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기초 상식이 있어야죠. 가뜩이나 다른 상식도 없는데 이런 상식이라도 알아야지. 맞지? 두 번째는 이제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있냐면 복리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 복리법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똑같이 100만 원을 갖고 이자가 10%가 있대. 그럼 첫 달은 뭐가 되죠?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에 관한 이자 0.1 이렇게 받아야 되죠. 맞죠? 맞죠? 그쵸? 그 얘는 내가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묶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0.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이제 다음 달에 가게 되면 이제 이놈이 이제 원금이 되는 거예요. 원금. 그럼 어떻게 됐어? 100만 원에 대해서 1 플러스 0.1이 원금이고 100만 원에 관해서 1 플러스 0.1에 관한 0.1의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어요? 1 플러스 0.1의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맞죠? 그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n이 곱하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뭐가 곱하겠어? 지수가 늘어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리법의 특징은 A에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제곱이 된다는 게 우리 복리법의 특징이 된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응?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먼저 아셔야 돼요. 돌아가는 시스템. 그럼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제 원리합계 유형 두 가지만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적금 드는 거랑 두 번째는 상환하는 거 두 개 볼 거거든요. 이제 별주는 이제 원리합계 유형을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적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적금. 아니 제가 이거 예제를 여기 예제 썼나 좀 보려고요. 그 문제 안 쓰려고요. 안 썼네요. 그럼 제가 쓸게요. 예, 원리합계 유형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은 얘기했던 1번은 봐보세요. 1번은 뭐 있냐면 적금을 볼게요. 뭐를 보자고? 적금인데 우리 적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적금이 뭐냐면 내가 매달 예를 들어 1년을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을 넣겠다고 계약을 하면 매달 몇 번씩? 10만 원씩 몇 번을? 1년을 집어넣었을 때 나중에 총 받는 금액을 적금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10만 원씩 1년을 넣게 되면 원금이 얼마겠어? 120이죠. 맞지? 근데 120만 원만 받게 되면 내가 은행에 적금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럼 얼마큼의 이자를 받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럼 우리가 적금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봐볼게. 그럼 적금은 우리가 기수금 쓸 것 같아요? 기말금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생각해봐. 우리 적금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서 내가 저축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고 은행에 가서 저 적금을 들고 싶은데 돈은 다음 달부터 낼게요. 그럼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야,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절한 직원 중에 하나가 은행 직원이야. 절대 어떠한 진상이어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은행 직원이야. 어? 뭐라 그랬어 그냥. 다음 달에 돈 갖고 오세요 그랬지. 그러지 않겠어? 맞지?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적금 시스템은 항상 무슨 시스템이냐면 기수금이 돼요. 뭐가 된다고? 그 니네가 나중에 뭐 그 은행 업무를 봤을 때 적금을 들고자 하면 돈을 넣고 적금을 들어야 돼. 맨 처음에. 항상 기수금이고 그다음에 이자는 항상 무슨 시스템으로 간다고요? 복리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수금 플러스 복리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 돼요. 응?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된답니다. 응? 그럼 제가 좀 다 쓰진 않고 좀 간추려 쓸게요. 알겠죠? 저희가 이율이라고 하는 연이율은 뭐가 되죠? 연이율은? 연이율은 1년 동안 받는 이자를 뜻해요. 그 연이율이 5%예요. 몇 프로? 5%요? 응. 세네. 그 다음에 매년 초 얼마씩을 넣고 싶냐면 10만 원씩을 매년 초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을 한대요. 몇 년 동안? 10년. 학생이 10년 지나. 10년 동안 적금할 때 그 10년 후에 받을 총 금액을 구하십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거든. 1.05에 10제곱을 뭘로 계산하냐면 1.6으로 계산해요.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 원금으로 그냥 가게 되면 10만 원을 10년 동안이면 몇 번만 넣어? 10번 넣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0만 원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연이율이 5%면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맞죠? 먼저 처음에 우리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보다 봅시다. 뭐를 그리자고? 그럼 얘 봐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봐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매년 초죠. 매년 초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매년 초니까 기수금이겠어요? 기말금이겠어요? 기수금이거든요. 기수금. 매년 초 10만 원이니까 내가 10년 계약을 했다는 거는 딱 10번만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딱 10번만.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만 원,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을 딱 집어넣고 그럼 여기까지 내가 몇 년 지났죠? 우리가? 9년 지났죠. 난 10년 계약이니까 돈은 어쩔 수 없이 언제 받아야 돼? 1년 뒤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은. 응?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처음에 돈을 이때 10만 원을 집어넣고 돈 찾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셔야죠? 이 돈은? 10년을 기다리셔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 돈 10만 원 넣으면 이 돈 10만 원에 관해서 몇 년 동안 기다리고 돈 받아야 돼? 10년 동안 받아야죠. 그럼 이자를 몇 번을 받아야 돼? 10번을 받을 수밖에 없죠. 10번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 대해서 1 플러스 0.5에 0.05죠? 0.5에 몇 제곱? 10번의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응? 그럼 얘 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자를 몇 번 받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야? 9년이죠. 그래서 10에다가 1 플러스 0.05에 몇 제곱? 9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볼까? 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딱 돈을 집어넣고 1년 뒤에 받잖아. 맞죠? 그럼 이자를 몇 번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받고 끝나겠죠. 맞죠? A가 돼요? A가 아니라 10만 원이죠. 맞죠? 이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금액을 다 더해야지만 내가 이때 받을 돈 총액이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럼 물어볼게.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자 하면 공비가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1.05지. 맞죠? 1.05 빼기 1 붙이고 첫째 항은 A 곱하기 뭐가 돼요? A 계수 A를 쓰네. 미쳤나봐. 10 곱하기 뭐예요? 1.05에다가 뭐죠? 1.05의 몇 제곱? 10제곱에 빼기 1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얘들 1.05의 10제곱 대신 뭐 집어넣으면 돼요? 1.6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126만 원이 남는다. 계산하면. 그럼 이자를 얼마나 붙는 거야? 26만 원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5%면 이자가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은행에서는 이자율이 보통 0.4% 정도입니다. 창렬. 청렴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이자율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때가 높은 거거든.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 그 투자가 적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야. 금리는 뭐예요? 금리가 이자인데요. 금리랑 이자랑 같아요? 네. 진짜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금리.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들 잘 쓰는 거 있잖아요. 항상 맨날 이제 월마다 한 번씩 이제 엄카를 받으시면 맘대로 긁잖아요. 그럼 그 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요? 네. 아 진짜요? 나라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금리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정부에서 금리를 정하면 우리나라 모든 은행은 한국은행이 될 거야?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미국은 아닌 게 미국에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따로 있고 그거는 국립은행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처럼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사설로 되는 은행들은 따로 있지. 그럼 한국은행도 통장 같은 거 있어요? 거기 안 만들어질 걸? 네가 VVIP가 아니니까. VVIP 만들어줘요? 네. 봐봐. 우리 상환이 뭐냐면 이 환은 돈이고요. 상환 뭘 것 같아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 내가 빌린 돈을 돌려주는 거거든. 그건 상환이라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가 물어볼게. 그럼 빌린 돈을 돌려주는 거는 내가 처음에 빌리자마자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돼? 빌리고 한 달 동안 돈을 번 다음에 갚아야지, 맞지? 그럼 얘는 기수금으로 가야 돼? 기말금으로 가야 돼? 네, 기말금을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래서 그게 뭐에 따라서 기수금인지 기말금인지 좀 약간 보여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용어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 복리. 응? 일수. 그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이달 초에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대요. 핸드폰을 샀는데 근데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지가 않아서 현금 10만 원만 내고 현금 10만 원을 내고 현금 10만 원 내고 그 얼마가 남았죠? 90 남았지. 그 90만 원을 내가 몇 번에 걸쳐서 갖고 싶냐면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6개월에 걸쳐서 갖고 싶대요. 상환이 할부. 네. 아니 할부도 하나의 상환이지. 내가 돈 빌려고 갚는 거니까. 일정한 금액을 얼마를 갖고 싶다고? 6개월 동안 갖고 싶대요. 그랬을 때 내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내가 매달 갚아야 될 돈. 그럼 당연히 은행 시스템 뭐가 되겠어? 복리가 되고 맞죠? 응? 이율은 월 이율이에요. 월 이율. 응? 월 이율은 1%. 되게 낮아 보이죠? 1.01에 6제곱이 뭐가 되냐면 1.06이 된답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 이제는 이걸 봤더니 우선은 이달 말이기 때문에 기수금액에서 기말금액에서 기말금이고 당연히 무조건 복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생각해봐. 얘는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그러면 그 한 돈에 대해서 몇 사람이 묵혀있어? 2사람이 묵혀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맞죠? 할부예요? 네. 저게 할부죠. 그럼 뭐가 할부겠어? 저기 카드로 긁어서 할부하나? 그냥 말로 해서 할부하나? 똑같은 거지. 어? 현금. 저게 찾아가서 내다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갚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무슨 사람? 응. 이게 좀 어려운데 근데 간단해 원래는.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저 6개월 동안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저 돈을 은행에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나중에 그 퉁한 금액을 이 사람한테 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은행한테 먼저 쭉 집어넣고 6개월 뒤에 그 돈을 한꺼번에 줄 거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봐봐. 근데 원래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갚아야 될 거는 90만 원에서 6을 나누면 얼마 되겠어?
15가 되죠. 15만 원만 갚아야 되거든. 정말 15만 원만 갚아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시면 봐봐. 얘는 6개월이니까 6칸만 그려볼게. 알겠죠? 위사해보면 좀. 봐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돈을 이때 빌렸어요. 맞죠? 이때 빌렸는데 우리는 이때가 아니고 언제부터 돈을 갚겠다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돈을 갚고 얘는 계약이 끝나야죠. 맞죠? 네. 돈을 다 갚았는데 내가 이미 부채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끝났거든요.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 얘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다 봅시다. 그럼 얘는 은행에 먼저 이때 이때 넣어놓으면 이자를 몇 번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받겠죠. 그렇죠? 얘는 5번의 이자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의 이자 받죠? 얘는? 얘. 좀 보고 얘기해. 보고 얘기해. 얘는 몇 번? 2번. 한 번이죠. 한 번을 받아요. 맞죠? 한 번이죠. 그다음 얘는 몇 번 했어? 얘는 그냥 원금 갚고 끝나겠죠. 맞죠? 맞죠? 얘는 이때 계약이 끝나니까.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얘도 무슨 수요죠? 얘도? 정비수요. 등비 수요니까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됐어? 얘도? 1.01에서 빼기 1을 하시고 첫째 항 A고 1.01에 몇 번 곱해야 돼요? 5번이요. 죽어요. 1에서 5까지는 하나 더 있어. 6번이야. 하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야? 갚는 사람의 돈을 모두 갚을 금액이야. 맞죠? 근데 이거하고 내가 빌려준 사람 있잖아. 빌려준 사람. 그 빌려준 사람이 받을 돈하고 같지 않으면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그럼 빌려준 사람 처음에 얼마를 빌려줬죠? 90만 원을 빌려준 다음에 몇 개월 기다린 거예요? 6개월이 기다린 거죠. 그럼 6개월에 관한 이자를 받아야 돼. 맞죠? 그럼 한 달 지나면 90원에다가 얼마큼? 1 플러스 0.01의 이자를 받으셔야 돼요. 맞죠? 그쵸? 그럼 2달 지나면 제곱이지, 맞지? 근데 우린 그게 몇 개월? 6개월이니까 90에 올라왔는데 1 플러스 0.01의 몇 제곱? 6제곱인데 그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그럼 이거 나눠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A가 끔찍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15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50. 근데 우리가 원리율 1%만 늘었더니 이자가 얼마큼 늘었어? 9천 원 늘었지. 되게 많이 늘었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은행에 있는 카드는 기본적에서 5에서 6이거든? 월 이자율이? 무이자 할부는 무이자 할부는 그건 안 붙는 건데 무이자 할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5에서 6이고 심한 거는 9에서 10까지도 가는 데도 있거든? 이거는 할부가 클수록 커져.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이 벌겠지. 그래서 얘 가끔씩 그 생각할 거야. 왜 카드사가 무이자를 하면 어떻게 돈 벌고 사냐? 이렇게 이자를 받고 벌고 했더니 그래. 지금 그럼 매달 15만 원씩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5만 원은 원래 원금이고 내야 될 거. 9천 원씩 더 낸다. 9천 원이요? 네. 아, 매달 그러니까 15만 원. 9천 원인데 96 뭐가 돼? 36. 96 36이야? 96 54 아니야? 네? 96에 54 아니야? 96에 54 아니야? 네. 96에 54. 그 한마디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9천 원씩 더 내잖아요. 그럼 6개월이니까 5만 4천 원에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뜻이야. 얘들. 그럼 내가 90만 원 빌리고 5만 4천 원 이자 더 내준다는 뜻이야. 은행은 돈을 잘 벌겠네요. 얘기했지. 은행에 버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번 다음에 거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의 몇 프로는 투자자한테 줄 수밖에 없고 그 남는 수익 갖다가 은행을 운영을 하는 거라고. 광고도 하잖아. 나도 그래서 여기까지 원리 합계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합을 나갈게요.